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집합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전체 집합은 통신 제가 U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전체 집합 U는요. 다 쓸게요. 내용을 좀 두껍게 만들까요? 네, 전체 집합 U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이라서 다루는 모든 원소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은 전체 집합 U는요 M0, M1, M2 지속해서 M50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집합 A가 있습니다. 이 집합 A는요 M0, M1 그리고 M2를 다루고 있는 원소로 하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체 집합의 결국에 핵심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옆에 이렇게 PLC 레더를 만들고요. 핵심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질이에요. 첫 번째 성질로요. 집합 A는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입니다. 잠시만요. 네. 집합 A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 부분 집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잠깐만요. 부분 집합을 가지고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문으로 서브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집합 U는 뭘 가지고 있죠? M0, M1, M2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합 A는요. M0, M1, M2 전체 집합 U는 M50까지 가지고 있고 집합 A는 M0, M1, M2가 있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요. 전체 집합 U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각형 하나를 그리고요. 자, 이를 원으로 그릴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이 U는요. M1, M2, M3, M0 쭉쭉쭉 가서 M50까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M0, M1, M2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A가 있는 거예요. M0, M1, M2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고 이 집합 A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레더에서 표현해 보면요. U가 우선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이 U에 우선권이 있고 U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레더로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U가 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A가 후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출력으로 내보내잖아요. 잠시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SM400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0부터 M50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우선은 SM400으로 살려놨어요. 그러면은 이 둘은 결국에 AND예요. 그죠? U가 살아있어도 A의 원소가 켜지지 않는 이상 출력 Q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A의 원소를 키면 어떻게 돼요? A의 원소를 켜야 비로소 출력 Q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U의 부분 집합이라는 첫 번째 성질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A는 U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U는요. 잠시만요. 포함 집합이란 얘기를 해야겠죠? 자, U는 조금 밑으로 적을까요? U는 포함하죠. 어떤 걸요? 잠깐만요. 네. U는 포함을 합니다. 어떤 걸 포함해요? A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포함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함 집합. 그래서 슈퍼셋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관점의 차이예요.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A는 U의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U의 관점에서 봤을 때
U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레더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U가 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U가 먼저 켜져야지만 A가 켜진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U가 먼저 살아야지만 A를 살아서 이게 뭐로 가요? Q로 간다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U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분집합 봤을 때도 똑같이 앞에 가고 포함집합으로 봐도 똑같이 앞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 장이래.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분집합의 이제 두 번째 성질 얘기해 볼게요.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의 두 번째 성질은요. 집합 A는요. U와 전체 집합 U와 합집합을 하게 될 경우에 나오는 값은 전체 집합 U입니다. 네. 집합 A의 합집합 U는 전체 집합 U랑 같다. 왜 같아요? 합집합이라는 게 뭐죠? 합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게 5와 회로예요. 그럼 5와 회로로 집합 A와 U를 5와 회로로 만들면은 어차피 U는 항상 어떤 걸 켜도 U는 살아 있을 거예요. N부터 50 중에 어떤 걸 켜도 U는 살아 있기 때문에 출력 Q는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출력과 상관없이 전체 집합 U의 출력으로 Q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A의 합집합 U는 U와 같다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합집합 얘기했으니까 다음번에 뭐가 있죠? 교집합 얘기를 해야죠. 자, 집합 A의 교집합은요. 집합 A와 전체 집합 U의 교집합은 뭐랑 같아요? 집합 A랑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이 교집합이라는 건 엔드 회로잖아요. 엔드 회로로 가서 볼까요? 밑에 엔드 회로 가져갔습니다. 집합 A와 전체 집합 U를 엔드 회로로 만들었을 때 뭐가 돼요? U는 상관없이 A가 꺼져 있기 때문에 A가 켜져 있으면 비로소 교집합 엔드 회로에 Q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U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U가 없어서 출력이 산다는 거는 우리 예전에 불대수에서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A 곱 1은 A와 같다. 이거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의 세 가지 성질, 부분집합, 포함집합과 부분집합에 대해서 같이 설명한 거고요. 부분집합, 그리고 합집합 성질, 교집합 성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집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떠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포함집합에서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옆으로 좀 뺄게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집합 A가 있다고 할게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집합 B는요. 집합 C의 헷갈리니까 다르게 적을게요. 집합 D의 부분집합이에요. A는 B의 부분집합, B는 D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A는요? D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죠? A는 B의 부분집합, B는 D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A는 D의 부분집합이다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D가 제일 크게 있고 그 안에 B가 있는 거고 그 안에 A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집합들을 가지고 있는 최종적으로는 D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쓰면 뭐가 돼요? D가 B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B는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D는 결국에 A를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랑 여기 이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볼게요.
아까 그린 벤 다이어그램 있죠. D가 B를, A를. 이 그림이랑 뭐가 똑같아요? 우리 공정 진행 순서랑 똑같지 않아요? 공정 진행. 예를 들면은 공정 진행에서 어떤 예시가 있죠?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생산 공정이 있어요. 자, 이 생산 공정은 뭘 하냐면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생산 공정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야지 생산 시스템이 켜지죠. 이 생산 시스템이 켜져야지만 로봇이 동작을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선순위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선순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전기, 생산, 전기, 생산, 로봇이 있어야만 뭐가 나와요?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순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집합을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 순서예요. 포함되는 순서부터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만들다 보면은 거꾸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집합 중에서 이제 집합 A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 A의 합집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의 교집합 전체 집합은 A와 같다. 이건 불대수의 A 곱하기 1은 A와 같다. 그리고 이 집합을 포함 집합과 부분 집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한 이유는 바른다기보다는 이제 순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